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마시의 닥터 존 조준호입니다. 네, 이제 1편을 했고 이제 오늘 2편인데요. 네. 그 1편은 유방암 치료의 모든 것, 또 2편은 그 실시간 라이브 질문 답변을 받으려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인생이라는 게 사실 뭐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 게 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번에 이제 치료의 모든 것을 한 중간쯤 하다가 네. 라이브 답변을 하면서 이제 막 끝났는데요. 네네. 이제 그 내용을 이어서 이제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 올라오는 답변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좋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또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어차피 그렇죠. 연결된 내용이니까 네, 네. 뭐 또 즐거운 또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유방 문제가 이제 유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유방 문제는 항상 자궁 난소와 같이 얽히게 돼요. 네. 근데 우리 몸에서 유방 자궁 난소만 건강하고 네. 나머지는 다 엉망진창이 되고 네. 그래도 건강하냐? 그렇지 않다. 그렇죠. 네. 나머지 것들도 다 건강해지면서 유방갑상선, 뭐 자궁 난소가 다 같이 이제 건강해지는 네.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유방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 내용 알려주시면 좋죠. 또 자율신경의 또 이제 대가이신 또 이제 조준호 원장님과 같이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그러면 내용을 우선은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 네. 이제 8시부터 이제 시작이니까요. 8시에 이제 좀 내용을 말씀드리고 중간에 이제 질문을 좀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벌써 이제 몇 분이 좀 들어와 계시네요. 그죠? CEO인 이분이 들어오셨고 김동환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김민정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좀 소복하게 네. 속닥하게 이제 얘기를 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안 들어오셨지만 일단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알아야지 되는 거는 항상 그 모든 원인이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네. 어떤 결과에 하나의 원인이 작동하는 건 아니다. 여러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어떤 결과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병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네. 이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이제 모든 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히나 이제 유방 뭐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암. 뭐 저는 지금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암이라고 하는 게 결코 이제 하나의 원인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위암 그러면 가장 강력하게 유발인자가 헬리코박터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자궁암 그러면은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부터 네. 시작해서 뭐 자궁 경부에 뭐 암을 일으키는 네,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기는 한데 유방에는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관련될 것 같다. EB 바이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관련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아직 이제 정설로 네. 확립은 안 됐고요. 그게 이제 점차 이제 좀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원인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진짜 원인을 모르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죠. 이 유방암의 원인은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또는 자매 중에 또 뭐 이모, 고모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다. 그러면 나도 유방암 환자가 생길 수 있다. 나도 유방암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네. 뭐 가족력이죠, 그죠? 네. 또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많은 시간, 그러니까 초경을 좀 빨리 하거나 생리를 길게 할 때 네, 이런 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늦은 폐경일 때. 그다음에 결혼을 안 했다. 네. 그럼 이제 계속 임신을 안 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생리가 시작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출산의 숫자가 줄어든다. 이것도 계속 이제 생리를 하게 되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의 노출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유방암은 호르몬의 작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출산을 하긴 했는데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모유수유 할 때는 생리가 멈추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생리를 멈추지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게 되는 경우에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방암이 생긴다. 그 다음에 서구화된 식습관, 아무래도 서양에서 유방암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동양은 좀 위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고요. 네, 네. 요즘은 대장암, 폐암 이런 것도 많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양에서 훨씬 더 이제 유방암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경향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식단 자체가 한식에서 이제 서구화로 네. 넘어가니까 이제 그렇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비만이 되면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는데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것 자체가 난소에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기본이죠.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살이 찌면은 거기에서도 에스트로겐을 또 만들어내요. 에스트로겐이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거는 에스트로겐 2예요. E2. E2가 이제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강력한 이제 호르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 요거보다 조금 더 독성이 좀 많은 좀 문제가 있는 에스트로겐이 지방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E1이에요. 그다음에 E3는 임신했을 때 이제 유지를 하고 태아를 좀 키우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생기는 게 가장 안전한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임신했을 때 많이 나오니까 보통은 E1 아니면 E2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의 여성들은 이제 뭐 E2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요즘은 점점 더 비만이 되고 그 비만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구화된 식단이다. 운동량이 점차 감소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비만 때문에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동물성 지방을 많이 과잉 섭취할 경우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우리도 동물 있지 않습니까? 동물이니까 지방에서 E1이 많이 생긴다 했잖아요. 근데 동물도 똑같이 지방에서 그런 에스트로겐의 문제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섭취를 했을 때 문제가 된다 하는데 이 호르몬의 문제들은 아무래도 암컷이 더 많겠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 갔다. 그다음에 뭐 숫돼지, 암돼지, 뭐 암소, 숫소 뭐 이렇게 막 나눠서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 거세한 숫소 이게 이제 훨씬 더 맛있다. 뭐 이렇게 또 알려져 있고 또 암소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먹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동물성 지방이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다. 이렇게는 좀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호르몬 영양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피임약이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가장 강력한 호르몬 작용인데 이 피임 목적으로도 복용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아무래도 내가 생리를 뭐 이상하게 해요. 아니면 생리통이 너무 심해요. 생리를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생리 주기를 맞추고 생리통을 좀 감소시키고 이렇게 할 목적으로 피임약을 많이 쓰게 되고 또 갱년기는 뭐 누구나 다 지나가는 여성이라면 다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상한 갱년기 증상들을 많이 앓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이제 또 피임약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의 노출에 많았을 때 문제들이 또 많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유방암 확률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 문제는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수술로 비만이 좋아집니까? 뭐 잠깐 좋아질 수 있지만 금방 요요가 오죠. 그렇죠. 뭐 걱정하고 그죠. 뭐 못 먹고 뭐 이게 뭐 이러니까 이제 살이 좀 빠지면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꼭 그렇진 않죠. 이게 뭐 생리를 안 하게 한다.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하고 뭐 이렇게 이모하고 가족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끊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수술로 유방암이 치료가 된다. 항암도 똑같이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다. 방사선도 마찬가지고 이 3가지 종류가 제일 이제 메인 치료예요. 주요 치료고 요즘은 이제 뭐 표적 항암 치료제 아니면 이제 면역 항암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긴 하지만 그 어떤 치료 방법도 지금 알려져 있는 이런 원인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하나의 원인, 그러니까 엄마가 유방암이라서 내가 유방암이에요. 이런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가 유방암이어도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을 피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결과를 또 만들어내요. 그러겠죠. 그래서 몸에 온갖 증상이 다 있습니다. 난 네. 유방암이 발견돼가지고 수술했어요. 네. 근데 나머지 다 멀쩡해요.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이제 그렇게 없느냐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죠. 네. 이제 한 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네. 유방암 환자분이신데요. 50대 이제 초반 환자분이세요. 근데 올해 9월 19일에 왼쪽 유방암이 이제 2개가 발견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러면 이제 거의 유방을 다 제거를 해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수술이 가능하면 이제 작게 하는 추세라 가지고 부분 절제를 이제 2군데 했다고 네. 합니다. 이게 이제 천만 다행인 거죠. 유방을 이제 다 잘라내고 그다음 보건 수술을 하고 아니면은 또 거기에 여러 이제 뭐 보형물을 넣고 이런 것들이 수술의 범위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네. 후폭풍들을 많이 겪을 수가 있게 되는데 부분 절제를 2군데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간단하게 네. 수술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항암을 이제 2번을 했는데 이제 3차가 들어가고 이 탁셀이라는 것과 그 항암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인데 TC 항암을 치료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겨드랑이 전이가 있어가지고 림프절 5개를 뗐는데 암은 아니라고. 그 이제 림프절 전이는 아니죠. 네네. 그래서 1기 말이라고 하긴 하는데 2기로 넘어가는 초기 같기도 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항암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게 이제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 항암의 부작용이 많다는 거는 이게 뭐 기존 의사들도 너무 잘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항암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항암을 하지 않고 세포를 온전히 손상시키지 네. 않고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지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치료의 범위가 이제 점점 좁아지고 있는 수술도 작아지고 네. 있고 항암 치료의 대상들도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31점이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항암을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뭐 손상이 좀 있다 하더라도 암을 극복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항암을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분이 원래 이제 두드러기가 좀 있는데 밀가루 알러지가 있대요. 밀가루 먹으면 네. 두드러기가 생긴답니다. 밀가루가 얼마나 많냐면요. 우리가 이제 밥을 사 먹으러 이제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네. 딱 나가면 한 80%에서 90%는 밀가루를 사용하는 이제 음식들입니다. 식재료들이요. 네. 식재료로 네. 쓰는 거죠. 네. 뭐 튀김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국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밀가루가 사실 뭐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달고 짜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밀가루를 먹으면 알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 파는 음식들이 또 MSG도 이제 그 뭐지 첨가물이죠. 그렇죠. 조미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또 두드러기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번 좀 봐야 되는 거는 남들은 다 먹고 괜찮은데 그렇죠. 왜 나는 이러냐. 그러니까 나는 좀 이게 뭐 밀가루나 MSG에 좀 이렇게 노출되면 몸이 이제 좀 반응을 일으키는 좀 예민한 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예민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남들은 괜찮은데 왜 나는 문제냐. 이걸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초등학교 전부터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때는 괜찮대요. 어떤 때는 올라오고. 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내가 뭐 알레르기가 있으면, 네. 예민하다 그러면 항상 이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올라오고 컨디션 괜찮으면 밖에서 먹어도 괜찮고 나쁘면 집에서 먹어도 문제가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변비가 심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잘 체하고 잘 토하고 몇십 년 지나면서 장이 점점 안 좋아져 가지고 이분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어요. 이 장누수라는 개념을 사실 이제 뭐 의사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장누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대장내시경도 이참에 이제 한번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뭐 유방암도 이제 진단이 됐으니까
했는데 대장에 개실이 있었고 이게 원래 없었대요. 네, 근데 네. 이번 대장 내시경이 이제 또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위축성 위염도 있었어요. 이러면 이제 벌써 장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저희들 병원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기본이 이제 장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장이라는 것 자체가 장만의 문제가 또 아닐 수가 있는 게 네. 장이 안 좋아지면 결국 우리 몸에서 쓰고자 하는 화학 성분들이 네. 장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장이 전쟁터면 결국에 그 화학 성분들이 썩 좋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결국 좋은 영양 성분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될 게 장 누수가 되면서 이 찌꺼레기들 이런 것들이 결국 혈액을 떠돌면서 특히 순환이 안 좋은 부분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겠죠. 일단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장이 안 좋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만성염증의 본부가 장인데요. 네. 그 만성염증들이 우리 몸의 세포들을 망가뜨리면서 그걸 심하게 망가뜨리면 세포가 변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변성이 되면서 재수 없으면 이제 암세포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건데 가능하면 만성염증을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무슨 문제면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만성염증에 노출이 되어 그렇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지금은 유방암이지만 이분이 뭐 다른 문제로 불똥이 튀었을 가능성도 그렇죠. 매우 높은 거예요. 이제 이런 두드러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밖에서 좀 안 먹으면 되고 네. 컨디션 좋게 유지하면 뭐 그래도 잘 지냈고 이러니까 괜찮았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지나고 보니까 이제 병원 오기 이제 그 전이죠. 네. 일주일 전에 이제 보니까 열도 나고 두드러기도 심하고 그래서 응급실에 갔답니다. 우리가 보통 응급실이라 그러면 상당히 위급할 때나 이제 그렇죠. 가지 않습니까? 요즘 응급실은 뭐 그냥 좀 심하면 가는 개념도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은 고민하다가 이제 응급실을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응급실까지 갈 정도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심한 상태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음식을 조심하고 있는데 어제는 귤 한 개 먹었는데 손에 두드러기가 확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귤 하나 먹고 손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딸기, 갈비탕 이런 걸 먹어도 또 두드러기가 온다고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뭘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괜찮았던 음식이 자꾸 이제 두드러기가 생기니까 점점 더 먹을 게 없어지니까 네. 이제는 뭐 진짜 뭐 죽 뭐 이런 것밖에 못 네.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밖에서 이제 반찬을 수술도 하고 이제 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집에서 조리를 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이제 사실 많이 부족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이제 몸 관리도 해야 되고 이제 안 하던 운동도 해야 되고 막 이제 해야 되니까 반찬을 밖에서 이제 주로 사 먹었는데 이제 사 먹던 그 반찬도 이제 옛날에는 괜찮은데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괜찮은 게 사과 하나 정도다. 아, 이러면은 너무 이제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암을 하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제일 첫 번째 하는 네. 얘기가 잘 드셔야 잘 됩니다. 예, 잘 드셔야 이제 항암도 잘 이겨내실 수가 그렇죠. 있고 상처도 회복도 빨리 빠르니까 뭐 이제 이것저것 가리지 마시고 네. 잘 드세요. 네. 이렇게 했는데 난 잘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먹으면 어쩔 수- 두드러기 나고 그렇지. 힘든데. 어쩔 수 없이 사과밖에 못 먹는다. 그래서 요즘에는 맨밥에 된장찌개, 뭐 시금치나 콩나물도 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고 이렇게 먹는데 네. 먹을 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암으로도 사실 좀 내가 힘들고. 심적으로 네. 이제 힘든데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얼마나 더 골치 아프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요양병원에 그러면 요즘은 요양병원에 밥이 진짜 뭐 항암 식단 이래가지고 잘 나오죠. 진짜 잘 네. 나옵니다. 뭐 밥도 어떻게 뭐 맛있게 할까 이런 것들을 사실 병원에서는 병을 어떻게 치료할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네. 밥을 어떻게 맛있게 만들까 그렇죠. 이걸 고민하는 네. 암 요양병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환자들도 이 병원이 밥이 맛있대 그러면 이 병원으로 우르르 저 병원이 더 맛있어졌어 네. 그럼 또 저 병원으로 우르르 네. 이런 경향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물론 밥이 이게 이제 뭐 보약이죠. 밥이 그렇죠. 보약이죠. 네. 보약인데 그 밥 따라 이게 암 환자들이 옮겨 다닌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요양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병원 음식도 알러지가 생긴다. 그죠? 아이고. 야, 이건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병원 음식도 알러지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내가 혹시나 이제 이런 식으로 몸에 문제가 있는데 암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NK 세포 활성도를 검사를 했답니다. 활성도죠. 숫자 말고. 네. 그럼 활성도 NK 검사 활성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어떤 검사인지. 일단 NK 세포는 말하자면 우리 몸에 태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군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쵸. 되고, 근데 군대가 아무리 있더라도 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외부에서 어떤 문제들이 왔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NK 세포의 어느 정도 숫자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 NK 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줘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죽일 거는 죽이고 그리고 보호할 거는 보호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 암 환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특히 면역하고 관련된 문제 있을 때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NK 셀 활성도 검사를 해보시면 현재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좋은 검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NK 세포라는 것 자체가 네. 뭐 이렇게 독립적으로 뭔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그런 특별한 세포가 아니라 백혈구 세포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백혈구 숫자가 훅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특공대 일당 100이라고 해도 네. 내가 혼자서 100명하고 싸우는 거하고 친구 10명이랑 아니면 100명이랑 네. 같이 일당 100으로 싸우는 거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 활성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전체 숫자가 전체 숫자도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 같이 이제 고려를 좀 해야지 네. 되는데요. 이 활성도가 일단 낮다. 그러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비실비실하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NK 검사를 보통 암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검사를 좀 네. 해보시게 되는데 이게 500 이상이 정상입니다. 네. 근데 검사했더니 13이 나와요. 아이고. 근데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렇죠. 저희 병원에서도 NK 검사를 하긴 하는데 그냥 40 이하는 표시가 안 됩니다. 그냥 40 미만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39인지 10인지 1인지 네, 알 수 네. 없게 되는데 여기는 13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네, 좀 네. 뭐 특별하게 더 검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뭐 대단한 검사는 아니고 네. 그냥 이제 뭐 40 이하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500 이상은 정상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뭐 다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검사를 해보면 한 1500 이상은 된다. 그렇죠. 그러면 13하고 1500은 이게 갭이 너무 차이. 너무 네.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더 늘어나는 거죠. 두드러기도 나고 이게 항암 이 암을 이겨내지는 못할 것 같고 내가 항암을 더 많이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건지 네. 이런 고민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이 넘어가다 보니까 대개 이제 그 나이대에 암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특히 네. 이제 유방암이 우리는 좀 젊은 나이, 서양은 60대 이후에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60대 말부터 이제 70대 이렇게 하면서 유방암이 많이 생기는데 반해서 저희는 50대 초반 이전에 이제 암이 많이 생기고 뭐 40대가 이제 제일 많고 뭐 이제 이런 식입니다. 점차 이제 나이가 많은 쪽으로 이제 가기는 가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제 젊은 유방암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요즘은 20대 유방암 환자들도 꽤 있습니다. 네. 30대도 뭐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우리 친구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뭐 그래서 저 검사하러 왔어요. 이런 분들 보면 되게 이제 뭐 35, 36, 37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젊은 시절에 암을 잘 이겨냈고 병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이 시기에 암이 생겼다. 이것도 네. 골치 아프죠. 네. 근데 50대 초반이 또 어떤 상황이냐면 애들이 이제 막 한창 학업에 뭐 고2, 그렇죠. 고3, 뭐 대학 이제 막 그렇겠네요. 들어가고 이제 예. 이럴 때 또 남편하고 이제 사이가 좀 툭닥툭닥 뭐 이런 시기죠. 네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고민거리도 많고. 그렇죠. 근데 바깥에서도 또 고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뭐 승진을 해야 돼, 뭐 일을 어떻게 또 해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몸이 또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네네.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 앓고 지내신단 말이에요. 갱년기 증상이 그냥 뭐 지낼만 했는데 자궁 내막증인지 자궁 성근증 때문인지 출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한번 긁어내는 수술을 네, 한번 했었고 어깨도 많이 아팠고 담낭도 제거했고 뭐 담낭에 돌이 생겨가지고 담낭도 이제 제거했죠. 요즘은 쓸개 빠진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남자건 여자건 네. 굉장히 많이 있고 수술도 간단해져가지고 옛날보다는 훨씬 더 쉽게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거도 하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옛날보다 훨씬 많이 생겼어요. 네. 뭐 돌이 생기는 걸 보면
옛날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음. 돌이 쉽게 생기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게 되고 또 수술 방법이 간단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네. 빨리 이제 수술을 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죠. 변비가 약간 있었지만 뭐 몸이 그렇게 아프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이제 가장 큰 이제 대표적인 이제 호소하는 것들이 자 담낭 수술해서 괜찮아요. 네. 이제 변비 조금 있지만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나 뭐 그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뭐 자궁 내막증, 성근증, 뭐 출혈이 있었지만 이제 갱년기고 한번 긁어도 냈고 그러니까 이제 출혈도 안 하고 괜찮아요. 두드러기 좀 올라오지만 밖에서 뭐 안 먹으면 되죠. 네. 뭐 이렇게 다 원인을 빼고 나서 나 괜찮아요. 뭐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들이 된다. 그렇죠. 라는 걸 꼭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깨, 목 불편감이 피곤하거나 일을 많이 하면 이제 뻐근하기도 하고 어깨 충돌 증후군이 한 3년 정도 고생하다가 결국은 이제 뭐 시술을 했는데 그래도 어깨 족지 근육이 이제 잘 뭉친다고요. 잠도 잘 못 자고 어렸을 때부터 못 잤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강의 기본 조건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렇게인데 이미 이제 장에 여러 문제가 있었고 변비가 있고 잘 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잠도 잘 못 자요. 요즘에는 먹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러면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돼.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자연 생태계로 생물로서. 자연 생태계로 본다면 동물로서 진짜 뭐 기본적인 일을 진짜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 위에 뭘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위장이 약했지만 위 장만 치료하고 뭐 한의원에서 그랬는데 심장 기능도 어렸을 때부터 약했다고요. 심장 심장 두근거리는 거, 불안증, 두근두근, 깜짝 잘 놀라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혹시나 뭐 부정맥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검사를 했는데 괜찮았다는 거예요. 가슴 쪼이는 느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면 증상이 생기고 다리도 잘 붓고 하지 정맥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들을 수 있는 많은 문제를 혼자서 다 겪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따로 보면은 굉장히 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본인은 모든 걸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니까 이제 뭐 보통 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검색을 해보면 전부 다 고기는 이제 피하고 이제 채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 이제 야채도 많이 먹고 병원 처방의 식이섬유, 두팔락 등을 먹어도 변비가 해결되지는 않고 가스만 차고 배만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 기능 자체가 이제 문제가 많죠. 근데 딸하고 친정 엄마도 이런 증상이 똑같답니다. 변비도 있고 뭔가 좀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해결은 잘 안 되고 늘 가스 차고 불편하고. 그러면 이게 유전이냐? 자기는 유전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절대 유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의 문제예요. 그렇죠. 뭐 딸도 뭔가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해 줘야 되고 친정 엄마도 그 부분에 이제 원인이 있는 거지. 이게 뭐 유전적으로 내가 변비니까 내 딸이 변비고 내 손녀도 변비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대 병원의 변비로까지 이제 딸은 다녔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심하면 서울대 병원에 가면 서울대 병원은 진짜 똥을 못 넣는다고 서울대를.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문제로 이제 가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변비로 이제 다녔다 하니까 진짜 변비가 심한 거죠. 소화도 잘 안 되고 밑으로 안 빠지니까 변을 잘 못 보니까 이제 위로 치솟아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요. 공복일 때는 위가 더 아프고 그다음에 어지럼증은 잠을 잘 못 자거나 체하면 생기고 일어나면 핑 돌기는 해도 일상에 크게 지장받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눈 망막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40대 초반에 레이저 치료를 해서 지금은 괜찮고 망막 열공도 좀 생겼는데 찢어지지 않았고 얇아졌다고 해서 그때 같이 치료했고 이제는 괜찮아서 추적 검사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먹고 있는 약은 따로는 없지만 뭐 알러지 또는 위장 문제 있을 때만 약을 좀 먹고 영양제도 혹시 이것 때문에 뭐 그렇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뭐 다 끊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뭐 셀레늄 이게 뭐
암 환자분들은 다 드시죠. 네. 항암 미네랄 이래가지고 네. 셀레늄을 엄청 드시죠. 그다음에 베타글루칸 이게 뭐 버섯에서 추출해가지고 뭐 항암 네, 네. 그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암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관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하고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유방암 환자분들이 여러 문제들을 사실 파고 보면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게 말로 설명한 것도 벌써 얼마입니까? 뭐 한 10분, 10몇 분 이게 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 이 사람의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있는 상태를 다 확인하려면 벌써 이것만 시간이 3, 40분이 네, 걸리거든요. 그럼 환자가 앉아가지고 계속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예, 예, 예. 네. 왜 이렇게 뭐 앉아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네. 아니 병원 갔는데 별 이상한 시덥잖은 거 다 물어본다. 네, 네. 유방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초음파 합시다. 그 다음에 뭐 초음파에서 뭐 있으면 뭐 이게 조직 검사를 합시다. 아니면 그냥 지내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네, 네. 이거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똥을 못 싸가지고 뭐 두드러기가 있었고 뭐 원래 잠은 잘 못 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환자 입장에서도 되게 이제 좀 의아하다, 황당하다. 네. 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지? 이러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도대체? 일단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증상이라든지 우리가 내려받은 이런 진단명은 드러나 보이는 부분일 뿐이고 그 부분이 드러나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하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온 거거든요. 말을 하자면 예를 들면 북극에 지금 어업이 파산을 했대요. 네. 고기 잡는 거? 고기 잡는 게 예전에는 네, 이 네. 물고기가 잡혔는데 이제 안 잡힌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죠? 일단 보조금부터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겠죠. 네. 근데 그게 결코 해결법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지고 가다 보면 그 어류의 종류가 바뀐 이유가 있을 거고 거기서 더 들어가고 보면 어떻게 되죠? 전 지구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만드는 요소들이 각각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분만 해결, 즉 보조금만 유방암이 생겼다고 해서 유방암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온도를 올리고 있는 요소를 여기저기서 낮춰줘야지 결국 당장에는 보조금으로 내가 우리 어민들이 해결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재발하지 않으려면 결국 부분의 문제들을 과거로부터 찾아내 가지고 조금씩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해결해 준다면 네. 스스로 좋아지고 재발도 억제되는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다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어떤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유방암이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만성 두통이 생긴다든지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수면 장애가 생긴다든지 어떤 네, 분들은 네. 비염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 뭐 생리불순, 뭐 난임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다양하게 네, 네.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원인들이 그걸 만든다는 네. 거예요. 그 여러 원인들이 하나의 결과를 또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원인이 여러 원인. 결과를 만들고 네. 그 여러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돼가지고 또 다른 여러 결과를 만들고 네, 네.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병원을 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내과를 가겠죠. 그렇죠. 뭐 이게 자궁선근증이 있어 산부인과에서 뭘 했을 거예요. 네. 오른쪽 어깨 충돌 증후군 정형외과 뭐 지금은 계속 가고 암과 망막열공이 있어서 암과를 가고 유방암 때문에 유방암 가고 온갖 병원을 투어를 하다가 한 달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한 달만 검사하고 이제 끝납니까? 네. 자, 3개월 뒤에 봅시다. 네. 그럼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하면서 네. 그렇게 1년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내가 얼마나 많은 원인들을 제거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네. 건강하게 지내려면 근데 그렇게 해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눈 괜찮네요. 네. 어깨 수술하고 이제 좀 괜찮죠? 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니까 실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또 다른 문제를 또 맡게 되고 그걸 또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알았어. 그럼 이제 원인도 많고 결과도 많네.
그 결과가 그래 다른 문제를 또 만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제 이걸 이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 전에 이제 지금 이제 댓글을 여러 개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런 댓글들을 한번 보고 이제 네. 좀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유방암에 좋은 음식을 이제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이야기부터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정님이 이제 올려주셨어요. 유방암에 좋은 음식.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뭔가 보편적인 어떤 것들을 지금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전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게 1번이다. 근데 좋은 음식 중에서도 나에게 안 맞는 음식이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 환자분의 예처럼 특정 음식에 내가 먹으면 불편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남들은 좋다고 알려진 이런 음식들을 내가 먹으면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부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하는 음식을 먼저 찾아가지고 객관적으로 피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좋은 음식을 내가 찾겠다 그러면 3대 영양소부터 먼저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칼로리가 부족하지 않게 그래서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 그리고 좋은 정도의 그 탄수화물을 잘 챙겨 드신 다음에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네. 뭐 이런 거 갈아서 뭐 아침에 한 잔 마시면 유방암이 뭐 좋아져요. 네네. 뭐 이렇게 뭐 암이 싹 사라졌어요. 네네. 뭐 유방암에 좋은 뭐 음식 3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나오는데 그거 다 사실은 뭐 의미가 별로 약하다 네네.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좋게 이제 작용을 하려면 장이 일단 좋아야지. 좋아야죠. 네. 그러니까 장이 나쁜 상태에서 그런 음식들은 오히려 더 쓰레기가 된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선 장을 좋게 하려면 음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먹고 있는 음식에서. 그러니까 장을 나쁘게 하는 음식부터 없애야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좋은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을 나쁘게 하는 음식부터 이제 좋은 음식을 찾기 전에 먼저 하셔야지 되는데 그게 바로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입니다. 그러면 장이 유방암 환자만 좋아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모든 환자가 네. 모든 환자를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유방암 일단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이 좋아야 되는 장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장 건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결국은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음식이 유방암에 좋더라. 어떤 음식이 뭐 자궁에 좋고 어떤 음식이 피부에 좋고 이렇게 이제 찾아다니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건너뛰어 가지고 지금 읽었는데 그 위에 또 뭐 이게 아담님이 또 말씀을 하셨네요. 치밀 유방암 관리가 필요하나요? 다자녀이며 수유 기간이 길어도 유방암이 걸린 걸 많이 봤는데 출산 횟수와 관련이 없는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보통은 이런 이제 에스트로겐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생리도 좀 적게 하고 그러니까 뭐 초경이 너무 네, 빠르지 네. 않고 폐경이 너무 늦지 않고 임신을 많이 하고 모유수유를 많이 하면 호르몬에 작용해서 이게 좀 피할 수 있다. 근데 100%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유방암이 어떻게 생기냐면 80%는 호르몬과 관련되고요. 뭐 특히 네네. 이제 에스트로겐이 제일 많이 네네. 관련되겠죠. 뭐 그 이외에 기타 여러 호르몬들이 있지만 제일 많이 관련되고 두 번째는 그 20%는 척추 측만하고 관련돼요. 네네. 그 2가지가 제일 큰 메인인데 이제까지 실컷 뭐 장 얘기하다가 뭐 갑자기 호르몬하고 그럼 장은 어디 갔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호르몬의 문제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난 좀 더 예뻐져야지 되니까 젊게 살고 싶은 여성이니까 에스트로겐이 좀 많이 나왔으면 이거 에스트로겐 진짜 성가신데 안 나왔으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문제는 왜 생기냐면 이 호르몬을 적절하게 다 쓰고 나서 버렸을 때 그 쓰레기 호르몬이 재흡수되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디를 통해서 제일 많이 나가느냐? 간을 통해서 장으로 제일 많이 버려지거든요. 근데 장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쓰레기 호르몬이 재흡수가 되면서 다른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유방암이지만 어떤 분들은 자궁 근종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난임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을 좀 이제 가려서 드셔야지 되는 게 이제 중요하고, 척추 측만은 1.5 그리고 골반 틀어진 거 네. 이거랑 이제 관련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장과 또 1.5 골반 틀어지는 이걸 이제 관리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유방이 좀 더 이제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난 호르몬 문제도 별로 없어요. 뭐 이게 뭐 1.5도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난 크게 불편감이 없어요.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작은 문제가 훨씬 더 증폭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관리해야 되는 게 장 문제, 1.5 골반 문제, 그 다음에 혈액순환의 문제들을 잘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유방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긴 하는데 유방을 관리를 하면 자궁과 난소가 같이 이제 건강해지거든요. 네네. 자궁과 난소가 건강해지는 거는 결국 내 몸 전체가 다 같이 건강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건강을 위해서는 장 문제, 1.5 골반 틀어지는 거, 네네. 그 다음에 혈액순환의 문제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뭐 출산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모유 수유도 하고 뭐 이게 다자녀를 있고 막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호르몬의 문제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라고 하지만 그 호르몬 문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가능성도 있거든요. 있지만 그걸 좀 뺀다 하면 척추 측만이 있는지 없는지 꼭 네, 확인하시고 혈액 순환의 문제는 또 없는지 요걸 이제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호르몬의 노출이 많이 되었을 경우에 치밀 유방은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이게 방콕 1등이잖아요. 네네. 서울도 굉장히 이제 인구 네. 밀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것처럼 젖을 만드는 유선 조직의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세포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밀 유방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80% 호르몬의 문제, 네. 20% 척추측만의 문제, 그리고 더 증폭을 시키는 혈액순환의 문제들을 잘 관리하시면 네. 치밀 유방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자녀 뭐 다 출산하시고 그다음에 뭐 생리 기간이 뭐 이렇게 별로 많지 않으셨던 그런 분들도 좀 더 건강하게 네네.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할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에 뭐 우리가 호르몬 문제를 이제 많이 대두를 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호르몬이란 쉽게 말하면 에스트로겐이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죠. 그죠? 여성한테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호르몬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성이 확보가 되기도 하고 암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 그 개개인 안에 있는 어떤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칼이 중요하게 좋게 사용될 때는 뭐 맛있는 요리도 네. 되고 옷도 만들어지지만 범죄자가 들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나쁜 환경이 되는 것처럼 현재 내 몸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특히 회복력들 우리 정상으로 유지시키려는 이런 항상성들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 에스트로겐이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항상성을 조율하고 있는 게 자율신경이다. 네, 그래서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게 척추 측만이 있다. 네. 요걸 이제 설명을 좀 하시고 싶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척추 측만이 있으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혈액 순환의 방해를 그렇죠.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들이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또 모라님의 이게 이제 질문을 보면요, 네. 그 우유의 유지방이 되게 나쁜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잘 알고 계셔야지 되는 문제인데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저지방 우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우유를 생으로 먹으면 굉장히 이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짜서. 바로 짜서 네, 네. 바로 짜서 먹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요즘 몽골 같은 데서도 그렇게 바로 뭐 양의 소를 아니 염소의 소를 이렇게 네. 젖을 짜가지고 이게 먹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자꾸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별로 없고 다 도시에 이제 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바로 짜서 먹는 게 굉장히 문제도 덜하고 괜찮은데 네. 문제는 이걸 이제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죠. 살균을 하죠. 네. 그럼 뭐 요즘은 좋은 살균 좋은 뭐 이런 네. 것들도 하긴 하지만 살균을 하고 거기에서 뭐 불순물을 걸러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지방을 뽑아내고 네, 네. 이런 과정들이 다 화학약품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화학약품을 자꾸 써가지고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유가
완전 성분으로는 완전 식품일지 몰라도 네. 가공식품의 일종이 이제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유에서 뭔가 이제 자꾸 더 하나씩 없앴다. 뭐 유당도 없애고 뭐 그다음에 저지방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 자체가 더 안 좋은 우유다라는 네. 걸 꼭 기억을 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유가 다 좋냐? 꼭 좋지도 않죠. 왜냐 그러면 우유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 성분을 인간이 소화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네.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시키지 못한 단백질이 내 장에 찌꺼기를 만들어낼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즘 이제 사육 환경 뭐 이런 것들도 다 따져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매일같이 많은 양의 우유를 마시는 게 아니면 네. 가끔씩 우유를 좀 드시는 거는 괜찮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우유를 어떻게 이제 제일 많이 먹냐면요. 네. 라떼로 제일 많이 먹습니다. 커피랑. 그러니까 우유 자체를 이렇게 드시는 네. 분들도 있지만 라떼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라떼 먹으면 속이 불편한데 그거 끊으니까 속이 너무 편해졌어요. 네. 이런 분들이 저희 병원에도 이제 뭐 그렇게 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분이 장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결국은 혈액순환이에요. 그렇죠. 혈액순환이 잘 되면 네. 다 되는 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혈액순환을 관장하는 자율신경의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이제 잘 해결하기가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 뭐 여러 이제 의견들을 이렇게 쭉 이제 쓰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얽히고 설킨 거를 그렇죠.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네. 쓸 때 뭐 자율신경 뭐 기능의학에 의한 뭐 유방치료 이렇게 이제 뭐 제목을 거창하게 뭐 꼭 교과서처럼 이렇게 책을 만들기는 했는데 이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이 책을 보고 오시거든요. 네. 오시는데 그 책이 어렵지 않던가요? 그러면 100에 100 너무 어렵대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책 보면 굉장히 쉽고 금방금방 넘어가는데 네. 이 책은 안 넘어가서 한 번 읽어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쉽게 넘어가는 게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 좀 어려워도 반복적으로 계속 좀 보시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뭐 아프지 마쇼에서 다 유사하게 다 설명들을 네네. 또 하고 있기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뭐 검사를 하면 거기에 맞는 이제 설명들을 이제 다 계속 드리니까 그런 설명을 듣고 다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돼요. 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 네. 그걸 이제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런 겁니다. 왜 이런 병이 생기나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얽혀진다 그랬는데 그걸 이제 낱낱이 다 파헤쳐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접근하기에는 불가능하고요. 네. 또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좀 분류를 해야 됩니다. 분류를 딱 해보니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5가지가 스마트입니다. 스마트. 영어로. 예, 예, 스마트. S가 그 자율신경을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M이 장점막인데 장점막이 대표적인 거긴 하지만 우리 몸의 1차 방어막, 점막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호르몬을 어떻게 적절하게 자 균형을 맞추느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R이 생각이죠. 생각을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뭐 이제 불안해요, 힘들어요, 뭐 괴로워요, 스트레스 받아요, 우울해요, 뭐 짜증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문제. 그 다음에 독소의 문제. 이렇게 이제 5가지로 그 원인을 나눠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 책들을 보면요, 대부분 독소 이야기예요. 네, 대부분 뭐 이거 유리그릇으로 바꿔야 됩니다. 뭐 그다음 전자파가 뭐 안 좋아요. 뭐 이런 이제 환경 독소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네. 맞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을 비하면 이게 이제 얻어지는 효과가 아주 적다. 네. 왜냐 그러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다 피합니까?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유리그릇을 다 바꾼다 그러지만 집에서만 삽니까? 그렇죠. 밖에 나가고 네. 다른 사람하고 뭔가 또 피할 수 지내야지. 없죠. 절대로 네.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화장품을 안 쓸 수도 없고, 물론 안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비누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그걸 다 이렇게 바꾸려면 굉장히 이제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노력에 비해서 얻어진 성과가 적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된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게 또 관건인데. 그렇죠. 항상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쉽게 이제 이렇게 뱉어내면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장 건강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점막에서 네.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또 유방은 호르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중요한데, 유방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만 네. 우리 몸의 대부분 호르몬이 망가지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망가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먹는 것을 바꿔가지고 인슐린 호르몬을 좀 잠잠하게 만들어야 나머지 호르몬의 피해로부터 좀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마음의 상태를 좀 바꿔보려고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 몸이 막 어지럽고 아프고 불편하면 마음이라는 게 갈 곳이 없습니다. 네. 내가 아무리 심리 치료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좋게 바꿔놨다 하더라도 몸이 불편하면 그 마음이라는 게 금세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도 물론 중요하고 긍정적인 생각도 중요하긴 한데, 유방암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두통이 탁 생겼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전까지 생전 없었는데 갑자기 두통이 생겼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전이 된다. 뇌에 전이가 됐나? 어느 날 갑자기 팔이 아파. 네. 뼈로 전이가 됐나? 네. 기침을 해.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거예요. 걱정이 엄청 그렇죠. 나네요. 걱정이 엄청 네. 되죠. 그러니까 몸의 문제들을 해결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제 편안하고 안심을 하면서 그 생활들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안 되면 결국은 불안한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조율을 잘 해서 내 몸이 항상 편안한 상태로 유지시키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이라는 거예요. 그 자율신경이 척추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척추 문제들을 반드시 이제 유념 있게 이제 봐야 되는데, 정형외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괜찮아요. 뭐 신경외과 가서 가면 뭐 그냥 신경 차단술, 뭐 마취 통증외과 가면 아픈데 주사 뭐 이렇게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내 몸의 밸런스 자체를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로 통증만 없애놓으면 이게 밸런스는 점점 더 무너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이게 풍선 효과가 생기거든요. 어깨 아픈 거는 줄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되는데, 어깨 아픈 것과 소화 안 되는 것이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그렇죠. 아무도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자율신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준호 원장님이 쓰신 힐링 알고리즘, 이 책을 또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여기에서 이해하기 조금 어렵고 좀 부족하게 되어 있는 자율신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힐링 알고리즘에도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또 쓰여져 있고, 힐링 알고리즘에서 조금 더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유방에 관해서 그렇게 좀 쓰여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똑똑하게 원인을 찾고 스마트하게 좀 치료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 요법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는데, 많은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이요. 이 이제 병원 치료가 항상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너 항암 해봐라. 좋은 세포 다 죽지. 너 얼마나 힘들어? 그거 하지 마라. 너 칼 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온몸에 다 퍼져.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하지 말고 일단은 자연요법으로 뭔가를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걷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운동으로. 그죠? 뭐 돈도 안 들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걷는 게 좋은데, 여기서 회사 출근할 때 걸어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물론 코앞에 있으면 걸어 다니지만 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뭐 그렇게 가잖아요.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처해져 있는 위기를 극복을 하고 난 다음에 재정비를 해서 다시 나아가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냥
무조건 집에서 출발, 자 걸어 회사 언제 도착합니까? 맨날 지각으로 뭐 야단만 맞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학과 그다음에 보조적인 이제 요법들을 적절하게 네, 잘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C 플러스 C가 이제 현대의학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마트 요법과 같이 동시에 했을 때 네네. 이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된다. 이걸 이제 이 책에서 잘 써놨습니다. 그 항암 안 하면 안 되나요? 네네. 내가 이제 정기 검사하는데 CT 그거 방사선 때문에 또 암이 더 생길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오해를 조금 이제 풀어가면서 전체적인 이제 책의 내용들을 네네.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 읽어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 다른 책에는 전혀 뭐 어떤 네. 책에도 사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책에도 없는데 믿을 만하냐? 네. 이런 내용들은 다시 이제 힐링 알고리즘 책을 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훨씬 더 이제 이해가 잘 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네. 우리 몸 건강을 지키는데 근간이 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율신경을 다룰 수 있는 곳이 제대로 된 곳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한의원을 다니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자율신경 문제예요. 네네. 근데 꼭 한의원뿐만 아니라 뭐 여러 병원을 이렇게 전전긍긍하시고 내 몸에 뭐 두세 가지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있다. 이건 자율신경 문제가 반드시 이제 얽혀 있는 건데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못 하시고 이제 이 병원 가서 저 치료, 저 병원 가서 또 이 치료 뭐 이렇게 이제 각각 하다 보니까 네네. 원뿌리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나머지 가지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 자른다고 뭐 가지가 없어집니까? 그렇죠. 시간 지나면 또, 네. 또 올라오고 그게 뭐 그 가지는 없어지겠지만 옆으로 또 나고 네. 이렇게 이제 계속 다른 문제들을 겪으면서 이상하게 이제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율신경이 우리 몸에 저절로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심장이 뛰어요, 뭐 그다음에 소화를 뭐 시켜요, 혈액이 돌아요, 뭐 이런 것들 저절로 돌리는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 우리가 누우면 그냥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언제 잠드는지 모르지만 그냥 자야지 되고 내가 그냥 입에 뭘 넣으면 저절로 씹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율신경이 작용해가지고 네. 이게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 어느 한 구석에도 자율신경이 관여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의 80%가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고 20%가 척추측만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아주 이제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또 저희들이 이제 뭐 이런 시간을 또 마련해가지고 네. 또 설명도 조금 더 드리고 또 아프지 마쇼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여러 문제들이 이제 관여가 되구나 뭐 이렇게 이제 또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아프지 마쇼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자파상 같이 온갖 가지 이제 질병에 대해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지 되는 이유가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원인이 이런 문제에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걸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 하나하나씩 찾아보고 여기에도 자율신경, 여기에도 자율신경, 여기에도 자율신경이 관여가 되어 있구나를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네. 드려보면 이제 우리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네. 저희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이 병원에서 이야기를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좀 의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내용의 큰 맥락 중에 하나가 모든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과 정서의 문제들에는 자율신경의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 이거를 전달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드리는 거고 이 그림 한 장만 보도 알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뭐 눈부터 예를 들면 뭐 코 문제 그리고 심폐, 장관, 뭐 소변, 대변,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 유방암 미는 호르몬 문제 그리고 뭐 소변 보는 거 그리고 뭐 스트레스 조절하는 이런 문제들이 모두가 따로인 것 같지만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문제들을 따로 병원을 다니시지만 결국 각각의 기관들은 신경, 전깃줄로 다 연결이 돼 있고 이 전깃줄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이 척추 안에 지나가는 이 척수신경이라는
우리 두꺼비집에서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누구랑? 감각신경과. 그래서 아프고 쑤시고 저리고 이런 통증, 그리고 이 신경을 싸고 있는 척추의 문제가 여러 가지 내장기관의 문제와 정서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고 있다. 그렇게 되면 따로따로를 관리할 게 아니라 이 맥락 자체를 바꾸려면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요소만 어느 정도 해결해줘도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유방암이 생겼더라도 유방암을 스스로 회복시킬 수 있고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다. 요거를 좀 한번 전달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요런 문제들을 사실 뭐 처음 들으시면 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네. 이게 내가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좀 이제 좀 어리둥절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이제 천천히 한번 이게 얘기를 들어보시고 한 번 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런 이야기는 조 원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다이아나 브라우니 레이드 지니 분이 이제 쓰셨는데요. 네네, 레이디. 네, 변비 설사, 갑자기 오른쪽 귀 통증이라요. 네. 여기가 아픈데 이거가 바로 왼쪽 옆구리 다리 혹에서 다리 쪽에서. 다리 쪽에서 뭐 시작이 됐나 봅니다. 네. 온몸이 아프고 원인을 딱히 찾을 수가 없다 그래요. 네네. 허리랑 뭐 이게 허리 병원 비용은 요즘 그 밑에는 뭐 별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뭐 변비 설사도 있고 귀 오른쪽 뭐 통증도 있고 온몸이 네네. 다 아프고 네. 뭐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병을 다니고 계시나 본데 그게 뭐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일단 뭐 이런 분들은 뭐 두 가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이 상황 자체가 음. 다른 증상들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는 뭐 통증이라든지 뭐 옆구리 이런 게 별게 아니었었는데 이제 변비나 설사 같은 내장기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통증들에 더욱더 예민해지고 그런 통증들의 자체가 유해자극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자율신경의 이상들이 더 강화되는, 악화되는 이런 형태로 현재 가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의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일단은 저라면, 우리 가족이라면 전 척추 엑스레이부터, 근데 이제 자율신경계에 개념이 있으신 분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나의 전체 밸런스라 하면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골격계의 문제를 먼저 점검을 해서 이런 것들과 나의 현재 경험하고 있는 안 좋은 증상들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구나, 먼저 이걸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거든요. 결국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곳들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뭐 암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장기관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탈수 상황들, 그리고 탈수를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집에서든 누구든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일단 들어가는 것들을, 저염식을 일단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탈수를 일으킬 만한, 이거 설사에는 무슨 차가 좋아, 똥 못 쌀 때는 무슨 차를 먹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물과 적절한 소금, 그러니까 뭐 미역국 같은 이런 간을 적절히 한 국을 좀 잘 드시면서, 세 번째는 나쁜 음식 피하기. 뭐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설탕, 밀가루, 그리고 단 과일, 음료수 이런 것들, 이런 정제된 당분을 일단 피해 보시는 게 순서겠습니다. 김동환 님이 네. 장 건강에 좋은 운동도 이제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장은 이제 저절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뭐 장을 어떻게 이제 뭐 운동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문제, 우리가 이제 몸을 움직이면 장이 움직일 것 네네. 같지만 사실 이제 그것보다도 스스로 움직여야지 네네. 되는 거거든요. 이게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 자체가 자율신경이에요. 그렇죠. 그 자율신경이 이제 그 척추와 관련이 있는데, 특히 장 부분은 등, 허리가 연결되어 있는 네네. 아래 등 네네. 부분이 이제 관련이 됩니다. 네네. 이런 분들은 오래 앉아 있으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 부위는. 그러니까 좋은 운동을 하기보다도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네네. 중요하고, 오래 좀 앉아 있었으면 꼭 스트레칭 같은 거 좀 하시고 좀 네네. 풀어주고, 거기를
걸을 때 많이 이제 운동이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걷기 자체가 장을 흔들어 가지고 뭐 운동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척추의 문제들을 이제 좀 해결을 해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자율신경을 네. 좀 더 이제 이완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걸으면서 이렇게 이제 좀 운동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려도 그림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 아래쪽 장 기능이 있어요. 이 장 기능 전기줄 한번 따라가 보면 자 등허리 사이에서 만나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앉아 있는 자세를 피하는 게 중요하고 또 어디로 가죠? 목으로 갑니다. 그래서 목을 불안정하게 하는 운동을 피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 또 이제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잘 안 움직이니까 스트레칭이라도 좀 해보려고 요가 또 필라테스 하시는데 그 요가나 필라테스 동작 중에 이 경추에다가 하중을 많이 주는 자세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뭐 쟁기 자세 같이 그렇게 하중을 주는 자세 그리고 뭐 물구나무 서기 머리 대고 물구나무 서기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장을 좋게 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신미영 님이 네. 가스가 많고 변이 무르다고 해요. 네. 뭐 과일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장이 안 좋은 상태죠, 그죠? 네. 장이 안 좋으면 설밀과음, 설탕, 그렇죠. 밀가루, 과일, 음료수 좀 피하라고 했는데 이제 과일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저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네. 가능성이 조금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과일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네네. 장을 좀 회복시키는 기간 동안에는 과일을 조금 피하시는 게 일단은 네.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화 안 될 때가 너무 많고 네. 트림도 많고 음. 원인이 뭐냐 도대체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다. 네. 절대로 이게 이제 여기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이제 딱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장 문제니까 네. 장에 관해서 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저런 이제 가스가 많다. 저런 건요, 장 안에 식이섬유를 시켜줄 만한 그런 균이 별로 없다. 미생물들이 없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가스를 만들어내는 나쁜 균들이 많다. 네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두 상태가 같이 동시에 있을 때 어떻게 되냐? 네. 거기에다가 설밀과음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생야채가 별로 안 좋아요. 네. 근데 저런 분들이 또 장을 좋게 하려고 음식을 가리다 보면 쌈 싸먹고 뭐. 네. 예, 뭐 쌈도 싸 네. 먹고 그다음에 이제 샐러드 이런 것들 네, 도 네. 이제 많이 드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트림이 많다. 이거는 물론 장에서 가스가 많이 생기니까 밑으로 나가는 것도 있겠고 위로 올라오는 것도 있어서 트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분들은 대부분 위산이 부족한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면 위산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곰팡이가 더 쉽게 자리를 잡아요. 네네. 또 곰팡이뿐만 아니라 나쁜 균이 훨씬 더 쉽게 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장에 무슨 문제가 있나 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뭐 혹시 나쁜 균이 있는지. 헬리코박터부터 일단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 장에 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뭔지 그게 항상 문제들을 일으키니까 뭐 우리는 흔히 그걸 만성 음식물 알러지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지만 음식물 찌꺼기 남는 것들 이제 확인해보고 그리고 장 세포를 자꾸 망가뜨리는 이제 뭐 중금속 이런 것들 같이 네. 이제 확인을 좀 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YHE님이 저염식을 해야겠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는데 쉽지 않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거기에다 또 아담님도 저염식을 피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저염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네네. 일단은 우리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넘치면 우리 몸에서 알아서 뺄 것이고 부족하면 그런 것들을 더 당기게 해가지고 뭐 없게 하고 그리고 부족한 양을 더 끌어다가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이란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악영향을 준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몸에 필요한 요소 중에 핵심 요소다. 그런데 그 소금을 어떤 형태로 먹느냐 그리고 그 소금을 먹는 형태에서 그 소금에 들어간 우리 몸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게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소금은 일단 먹어야 된다. 그게 이제 될 수 있으면 이런 정제된 소금보다는 천일염이나 이런 죽염처럼 이런 미네랄도 많으면서도 염도가 약간 낮은 이런 것들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탈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소금이 들어와도 그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소금이 좋다 안 좋다가 결정되는 거지. 아, 소금 이 정도 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거다. 맞아요. 이 소금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네. 이제 이게 오해거든요. 오해. 그렇죠. 오해를 받은 것 중에 제일 이제 큰 오해가 소금은 NaCl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나트륨과 염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 NaCl 중에 NA가 문제거든요. 네. NA가 짠맛을 만들고 NA가 뭐 혈압도 올리고 NA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붓기도 만들고 막 여기에 이제 관여가 많이 네, 되어 네. 있어요. 근데 이 NA가 여러 가공식품들이에요. 네네.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조금씩. 예, 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게 되면 내가 NA를 섭취를 많이 하게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약에도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약을 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또 네, 쉽게 네.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NA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약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아니, 끊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가공식품 안 먹고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좋은데 집에서 만들어 먹을 시간이 됩니까? 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공식품과 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뭘 줄여야 됩니까? 그래서 NaCl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네. 소금을 줄여라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테이블 솔트 그러니까 NaCl 100% 이게 이제 테이블 솔트인데 뭐 100%는 아니죠. 뭐 96% 이상이면 이제 Na 그 테이블 솔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소금은 피하고 천일염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천일염이 이제 미네랄들이 많으니까. 근데 천일염을 간수를 빼지 않습니까? 네네. 한 3년 빼죠. 네. 그러면 이제 좋은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수 다 빼면요 결국 NaCl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 솔트나 천일염이나 뭐 차이는 아주 뭐 종이 하나 그 차이다. 이거를 뭐 어디 프랑스의 무슨 뭐 빨간 소금이다 이렇게 찾고 그다음에 뭐 저기에서 난 이제 뭐 암염이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드실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aCl을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가급적이면 Na 나트륨만 되어 있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게 된다면 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고려는 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소금을 잘 먹고 있다면 굳이 이런 것들을 섭취하지 않게 될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아진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 우리 몸에서 여러 종류의 미네랄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아까 암 환자는 셀레늄, 뭐 네네. 항암 미네랄 네. 이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고 있고 막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미네랄 중에 많은 양, 굉장히 네. 이제 대량으로 네. 이제 필요한 것이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이 네 가지 미네랄들은 우리 몸에서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트륨 때문에 결국은 소금을 줄여라 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내 몸에 필요한 나트륨은 이상하게 없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나트륨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염산을 만들어내거든요. 위산을. 네네. 그럴 때도 CL이 필요한데 네. 이걸 소금에서만 얻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음식으로도 이제 얻을 수가 있긴 하지만 소금이 이제 주요 재료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잘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소금을 이상하게 사용하면요 폭탄이 됩니다. 네. 어떨 때 되냐? 네. 소금을 많이 먹고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같이 먹잖아요. 그럼 이게 폭탄이 돼요. 요즘 뭐 지방을 많이 줄여라, 그리고 뭐 고기 지방 같은 거 뭐 줄여라 이러니까 이제 뭐 비계 같은 거 다 떼내고 네네. 뭐 아니면 퍽퍽한 닭가슴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되는데 지방도 똑같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고 그렇죠. 더 도움이 되는데 얘도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랑 같이 먹으면 폭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과 지방을 줄이면서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는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맨날 이 공공기관에서요. 네네. 공공기관에서는 소금 줄여라, 지방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좀 줄이고 대신에 소금과 지방을 적절하게 잘 섭취를 하셔가지고 건강을 유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우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소금의 이제 가장 큰 비밀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소금기가 네, 네. 좀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조금 이제 바꾸셔야지 되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소금을 먹으면서 좀 더 안전하게 내 몸 지킬 수 있는 방법 이걸 이제 먼저 알고 계셔야지 되겠죠. 설밀광을 빼고 간을 그렇죠. 적절하게 해서 맛있게 드시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좀 받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네. 시간인데요. 써니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유방 조직 검사했던 자리가 한 달 이상 단단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조직 검사했던 자리에 멍이 들면요 한 2달 정도까지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멍이 이제 어느 만큼 이제 크게 들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제 좀 마사지 같은 거 조금 이제 살살 풀어주는 거 이런 것만 좀 하셔도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가만히 두면 결국 좋아지게 될 겁니다.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이제 뭐 세세한 이야기, 네, 뭐 네. 이게 사실 뭐 이게 좀 뭐 걱정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물어보기도 좀 네. 애매한 거잖아요. 뭐 조직 검사한 병원에 이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거기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과연 다 믿을 만한가? 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내용들도 여기 이제 유방 치료에 좀 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유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문제들 네, 또 네. 유방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 중에 어떻게 옷과 그 다음에 이게 그 나쁜 걸 가려내느냐 이거를 좀 선별해내는 그런 눈을 키울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마지막으로 요 질문을 하시고 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헬리코박터균 약을 드셨으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드셨겠죠? 네. 근데 대부분 한 1차, 2차 정도면 대부분 재균이 완료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게 재균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리코박터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배우자나 그리고 자녀분까지 이렇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가지고 재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헬리코박터에서 위산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요. 결국은 여러 문제들을 같이 네.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헬리코박터는 위장에 살고 있는 균이지만 장, 소장하고 대장에 있는 나쁜 균과 아주 연합군처럼 네. 이렇게 잘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헬리코박터만 치료해서는 실패율이 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치료 다 했는데 결국은 또 재발하고 이러니까 요즘은 이제 어떤 경향이냐면 뭐 그렇게 힘들게 치료해. 약도 독한데 일단 좀 지내보다가 만약에 궤양이 생기면 그때 치료하지 뭐. 네. 암이 생기면 그때 한번 네. 뭐 치료를 해볼까? 고려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요즘 이제 추세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일이 벌어지고 나서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의 문제들을 잘 해결을 하면서 헬리코박터를 같이 치료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재발률을 확실하게 네. 줄일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헬리코박터 약만 먹고 헬리코박터가 죽는다라는 거는 헬리코박터가 들으면 코웃음 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장 문제를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 이제 뭐 유방 이야기를 사실 좀 풍성하게 해드리면 또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풍성하게 하셨습니까? 네. 이 모든 건강의 문제와 유방의 문제가 관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 유방암 환자분들은 당장에 이제 이 유방이 재발할까 뭐 이것 때문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 걱정을 그렇습니다. 하셔가지고 유방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유방만 세상 천지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없다. 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내 몸이 건강해지면 거기 내 몸에 붙어 있는 유방도 자연스럽게 같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전체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또 그런 내용 도움이 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라이브 시간을 한번 또 다시 만들어 보고 또 뭐 여유가 되면 이런 책 내용들을 좀 더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